안녕하세요. 헬로 실버 DJ 은상입니다. 혹시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4년 국내 치매 환자 수백만 명 돌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지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기도 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현실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깊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셨어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 오늘의 사연은 한 50대 직장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100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연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깊은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이 이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가 냉장고에 신문을 넣거나 약을 2번씩 드셨을 때도 나이 드셨으니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답니다. 너 누구니?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식을 잊어버린 어머니. 그때부터 시작된 100일.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시간. 오늘 은상이는 그 기록을 함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의 부모님 혹은 가족. 기억은 흐려지더라도 감정은 끝까지 남는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부엌 불을 켜셨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난히 부엌이 조용했습니다. 냄비 소리도 국을 끓이는 냄새도 나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나가보니 어머니는 밥솥 뚜껑을 열고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엄마, 뭐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천천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밥 하려고 했는데 왜 열었는지 모르겠다. 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넘겼습니다. 어제도 어머니는 약을 2번 드셨습니다. 그 전날엔 냉장고 안에 양말이 들어있었고요. 그런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나이 들어서 깜빡하는 거겠지라고만 생각했죠. 며칠 전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몇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를 헤매며 찾은 끝에 작은 슈퍼 앞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죠. 장을 보러 나왔는데 뭘 사려고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일.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차려오시던 제사상을 그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아침부터 TV를 보고 웃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수요일이지? 아빠 기일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 아, 그랬나? 그날 밤 저는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MRI와 인지기능 검사를 마친 어머니는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비교적 초기 단계입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점차 기억력과 판단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말이 없으셨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렀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겁이 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밀려왔죠.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와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메모하며 하루하루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그걸 의아해하셨습니다. 왜 자꾸 사진을 찍니? 기억하려고요. 나중에 우리 둘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시작된 기록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집안을 오가셨고 식사를 하셨고 가끔은 정원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이상한 말과 행동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니? 저는 엄마예요라고 답했지만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나 무서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 저는 그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엄마는 엄마예요. 저는 여기에 있고 엄마도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자주 메모를 하셨습니다. 메모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다닌다. 점심은 먹었다. 오늘은 수요일. 그 메모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하나 적어가며 세상과 연결고리를 유지하려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널 잊더라도 사랑은 잊지 않을게. 그 글귀를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감정을 놓지 않기 위해 애쓰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억의 계절. 100일의 첫 장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갔고 저는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름을 잊는 어머니, 그리고 그 사실에 아프면서도 점점 무감각해져가는 저 자신을 보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지, 어떻게 말하면 어머니가 이해하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긴 엄마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도 더 이상 어머니에겐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우리 집으로 가야지. 여긴 아니잖아. 어머니의 손에 들린 가방 안에는 손수건, 오래된 사진,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어머니가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한참을 눈물 삼켰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살던 그 집은 아니지만 여긴 제가 엄마랑 살려고 만든 집이에요.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야? 내 방은 어디니? 아빠는 어디 있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질문.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울컥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밤이면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가끔은 저에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여긴 집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안심하듯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다시 어머니 옆에 앉아 밤을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잊어가면서도 다시 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종종 잊으셨지만 저를 대할 때는 언제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이름이나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네가 좋더라.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관계도 사라진 곳에서 남은 마지막 감정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제게 너무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셨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식사도 거르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긴장하며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본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잠이 드셨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100일은 끝이 났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사연을 마주하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그들의 손등주름 하나하나가 새삼 낯설 만큼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매 투병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근본적인 가치인지, 그리고 그 기억이 사라져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사연 속 아들은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매일 마주하며 혼자 고요하게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결코 슬픔만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깊은 감사가 있었지요. 함께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고 어머니가 단 한순간이라도 좋다고 말해준 것이 그의 삶 전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기억이 사라져도 감정의 잔상은 오랫동안 남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주는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며 울거나 웃곤 하지요. 이는 단순한 의학적 반응이 아닌 인간이 가진 깊은 본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야기 속 어머니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네가 좋더라. 이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이름이나 관계를 뛰어넘는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족에게 바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이야기, 잊지 않는 이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사연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시선을 줍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 감정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에 치매라는 현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지금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반복되고 표정이 흐릿해져도 손을 꼭 잡고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인지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죠. 사연 속 아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부모님의 표정을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들은 그 말 한마디, 사소한 농담 한 줄,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그들의 손길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억의 조각일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한 문장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넘는다. 감정은 이름보다 오래간다. 다음 편에서는 이 이야기의 여운과 함께 우리가 삶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는 말, 처음에는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한 모든 순간을 떠올려보면 그 말이 결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연 속 아들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100일을 통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름일까요?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 기억 속에서 주고받은 감정들일까요? 어머니는 이름을 잊고
과거를 흐릿하게 기억하게 되면서도 단 하나 아들을 향한 정서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점차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고 슬픔에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순간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효심이나 책임감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성숙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말을 주고받고 기억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없이도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가 진짜 관계를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태도다. 사랑은 상대가 누구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그를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 철학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치매 앞에서 무력해질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마주하며 조금 더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연을 들으며 떠오른 성경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 이 말씀처럼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은 오래 참고 견디고 믿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놓치기 쉬운, 그러나 가장 지켜야 할 사랑의 형태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누군가 있다면, 함께 살아가는 가족, 부모님, 친구나 연인이라면 그 존재 자체를 잊지 말아주세요. 기억이 아닌 감정으로 기억하는 관계, 그것이 진짜 오래 남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사연이 그저 눈물만이 아닌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남으셨나요?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아들의 여정은 단순한 간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기억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연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갑작스럽든 서서히 다가오든 이별 앞에서는 누구나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서로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는 이렇게 누군가의 기억이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 사연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 그 순간들이 모여 내 삶을 만든단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감정,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웃었던 그날의 햇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단단히 남아 언젠가 다시 빛날 날을 기다립니다. 사연 속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너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감사이며 함께한 시간에 대한 헌사이고 남겨진 이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있어줘서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난 참 다행이야. 우리가 놓치고 사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은상이는 약속드릴게요.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100일에 이어 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입주 통보로 벌어지는 갈등의 시작을 다룰 예정입니다. 갈등, 화해, 그리고 용서, 그 이야기 또한 우리가 사는 삶의 또 다른 얼굴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헬로 실버 DJ 은상이었습니다. 기억은 흐를 수 있어도 감정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